오늘 저희들은 실패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 사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볼레오 동강 사업 부도 사실을 숨기고 국민의 혈세 2조 원을 투자해서 탕진했던,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진행형인 볼레오 동강 사업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 외교 그리고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 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 기자회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김재남, 그리고 민변, 민생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회계사로서 김경률 회계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변에서 좀 오고 계시는 관계로 참여연대 안진걸 선출장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쭉 그 회계적인 근거를 지금까지 좀 밝혀내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참석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그 부담을 부스란히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현재형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에너지 공기업 등 공기업을 내세워서 몸집을 부풀려 온 만큼 부실을 키워온 사업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치권 실세, 그리고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공기업 전현직 사장 등 주요 국가기관, 그리고 전현직 공기업 임원 등이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부실과 불법 허장 성세를 키워왔던 사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멕시코 볼레오 동강 사업은 바로 그 부실, 불법 의혹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총체 난맥을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2008년 500억 원으로 투자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1년 900억 원, 2012년 4,500억 원, 2013년 9천억 원, 그리고 현재 2014년 현재 각종 지급보증 담보까지 다 포함한다면 2조 이상 투자해서 볼레오 동강 사업의 지분 90%를 인수한 운영권자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운영권자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는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작은 투자에서 시작이 됐다가 거의 2조 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2012년 4월 볼레오 동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운영사의 주식이 1달러 수준에 있던 당시 주가가 5센트, 말하자면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는 일이 2011년 4월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고 6월에 이르러서는 거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본격적인 투자는 이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의 부도가 나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던 볼레오 동강 사업에 대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90%의 지분을 갖는 운영권자가 되기까지의 투자 과정은 휴지 조각이 된 다음부터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이사회가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사회가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부도가 났던 사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붙여지고 거짓 보고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부터 전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사장, 이사회
이 과정에서 부도가 난 사실이라든지 휴지 조각이 됐던 이 사태를 몰랐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 사실이 비밀리에 붙여지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부도가 났던 사실, 그리고 부도가 만회되기까지 2년 2개월 동안 이 사실은 숨겨져 왔었습니다. 2014년 6월에서야 당시 볼레오 운영사가 3,500억 불에 이르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하면서 사실상 부도는 막아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2년 2개월 동안 비밀리에 붙여지고 이사회에도 거짓 보고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현재 2조 원에 이르는 현금과 지급 보증까지 이르는 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탕진되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부터 감독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전현직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이사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계 감사를 했던 한영 회계법인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요.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해외자원 개발의 결정판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년 이상 진행이 됩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는 올해 2014년 6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부실한, 그리고 거의 휴지 조각이 났던, 부도가 났던 사업을 엄청난 국민 혈세로 운영권을 인수했던 이 사실을 한국 감사원에서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직원들에 대한 주의 조치, 감봉 조치로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모든 것을 종결하려고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밝히는 일로 시작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청문회,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을 드러낼 수 있는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민변과 또 참여연대 그리고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청문회를 촉구하는 과정까지 앞으로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우리 민변 국민위원회의 조승일 부위원장에게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언제까지 탕진해야 됩니까? 부도 사실을 알고 휴지 조각이 된 볼레오 동강 사업으로부터 손을 떼었다면 국민의 혈세는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들여놓은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 허위로 보고하고 비밀리에 붙이면서 2조 원대의 국민 혈세 탕진을 현재 이르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볼레오 동강 사업, 이제는 국민과 함께 제대로 된 청문회 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탕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국민과 함께 펼쳐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회계 장부를 통해서 충분하게 밝히고 또 내용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로부터 볼레오 동강 사업의 부실, 불법 의혹의 회계 근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저도 이런 기자회견 자리에 몇 번 와봤는데 항상 회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 기자님들이 어려워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그리고 많은 자료를 보고 계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꼭 친구들한테 받는 전화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S전자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일 S전자가 좀 부도기가 있다. 내일 부도가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지는 S전자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S전자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내일 부도가 나서 채권 채무가 동결되기 이전에 빨리 가서 뭐 하나라도 가져와라. 그리고 실제 이런 조언을 하기 전에 그 사람 빨리 가서 뭐라도 하나 가져오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딱지 붙이려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건 조언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 야 나 주식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저기 부도 난다는데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냥 넌 조용히 술이나 마셔라. 그건 걱정할 거 없다.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너가 더 너한테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빚을 갚을 의무도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지금 이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대단히 그 흥미있고 좀 대단히 좀 황당한 사례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볼레오 광산의 MMB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0% 주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더 피해를 받을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채권 은행들 US 엑심을 대표로 들고 싶습니다. US 엑심은 주채권이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거든요. 똥줄이 탑니다. 속된 말로. 그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조언했다시피 주주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광물자원공사가 나서서 두 가지를 해줍니다. 채권단의 빚을 알아서 갚아줍니다. 이거 좀 많이 황당한 경우입니다. 빚쟁이가 S전자 찾아가서 야 내 돈 내놔라 하니까 저 멀리에 있던 10% 주주가 와서 돈을 다 갚아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US 엑심의 리포트입니다. 저 대단히 좀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US 엑심이면 미국 수출입은행입니다. 거기에 이제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두 번째 What we found 보면은 간략하게는 이런 내용입니다. No loss situation for 엑심 뱅크. 우리는 손해 안 봤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 공기업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약이 모두 다 대체되었다. 한마디로 한국인 공기업들이 나서서 다 갚아줘서 우리는 아무 피해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채권이 있었고 자 다시 또 비교해 볼게요. S전자가 부도 위기가 있어서 이제 해외 투자가 막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물자원공사라는 10% 주주가 나서서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해서 9천억을 또 투자합니다. 이건 대단히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이건. 그리고 회계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면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측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US 엑심 리포트를 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보도자료에도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 6월에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기자분들이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접했던 것과는 달리 2008년이 아닌 2011년 6월 맨 땅에서 기공식을 합니다. 실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6개월 만에 이만큼의 공사가 진척이 됩니다. 6개월 동안 2012년 1월. 자,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 이게 1개월이 경과한 겁니다. 300억씩이 투자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012년 동안. 매월 300억씩이 투자가 됨에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맨 땅에서 이렇게 됐었던 때 반해서 1년이 경과한 시점 2012년 말입니다. 2012년 1월과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물자원공사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공사가 중단됐었다. 투자가 부도가 디폴트가 나서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장부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3,600억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이 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2011년, 2013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3,600이 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될 수 있느냐? 했더니 뭐 얼버무립니다. 이 지하에 됐다, 뭐 안 보이는 곳에 투자가 됐다는데 US 엑심 리포트에 또 답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게 제 생각에 어떤 소송의 위험 때문에 어떤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안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 업체의 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거래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500억짜리로 거래할 수 있었는데 1000억으로 거래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숱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US 엑심 리포트는 뭐라고 하냐면 US 엑심 이렇게 내부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짓 당하지 말자.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 돈 빌려준 업체가 이런 식의 비리를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리포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두 가지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기자회견문에도 있습니다만 최초로 이 부도가 난 볼레오 동강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 투자한 미국의 수출입 은행 등을 포함해서 그 부채를 대신 지면서 9천억 달러라고 하는 송금을 하는데요. 실제 장부상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지 건설 운영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방 김용률 회계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사가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돈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9천억 달러의 행방을 정확하게 광물자원공사에서는 규명해내지 못하는 문제. 그렇다면 이건 현지에서 수없이 많은 또 여러 가지 비리, 범죄적인 정황들이 저희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 2조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처음 500억 불에서 시작했던 돈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어 투자되고 부풀려지기까지 고스란히 그 과정에 있었던 청와대에서부터 지금 전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현재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서로 결합해서 이러한 엄청난 부실과 불법 의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대응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 조수진 위생위원회 변호사께서 이 법률적인 의미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진상을 밝혀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공기업의 이제 부실한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공기업 정상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공기업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소를 해서 정상화, 즉 사업을 축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역할을 줄이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이 시장 경제에 맡겨둬서는 안 되는 국민들을 위한 철도를 관리한다든가 수도라든가 또 이 사업과 같이 광물자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공적인 영역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혈세로 관리하겠다, 이것이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축소하겠다, 국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철수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채가 왜 발생을 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것이 정말 그런 부실한 경영 때문인지, 그러한 공기관의 역할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것인지 그 진상을 밝혀서 공기업을 대책을 마련을 하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4년 6월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그 감사원 처분 요구서에 보면 이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라고 사장에게 이 처분을 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 결과 그 처분 요구서를 보면 이 공사 직원들이 명백하게 이 볼레오 복합광 사업이 기준 수익률보다 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게 나는 것처럼 이 부풀리기 위해서 공사에서 만든 2007년도 1월에 만든 공사 해외 직접 투자 사업 추진 절차 및 판단 기준이라는 공사 내부 규정을 위반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기업 직원들이 절차라든지 규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공사의 해외 직접 투자 사업 추진 절차 및 판단 기준이라는 내부 지침을 위반해서 기준 수익률을 과다하게 측정을 하고 또 민간 투자사들, 다른 KBC에 같이 결합하고 있는 민간 투자사들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고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고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고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추가 투자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2조 5천억 원의 이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공기업의 직원 몇 명의 판단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즉 이것이 그들에 대해서 경징계 조금해서 해결될 일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민변에서는 철저하게 이 과정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연 사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인지 또는 이 이명박 정부의 이제 광물 자원 외교 관련해서 이 사건이 어떠한 선상에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원인 규명이 되어야 그 다음에야 지금의 공기업 대책이라는 것이 악의가 맞고 국민들을 즉 혈세를 이렇게 썼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지만 이러저러하다라고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변과 또 오늘 기자회견 나온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세금이죠. 또 공기업의 또 회사의 자본을 비롯한 공기업의 그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또 불법으로 송금을 한 일, 그리고 투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거짓 보고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 이건 명명백백하게 공기업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죠. 배임. 또 실제로 9천억 불의 그 정확한 회계장부가 보고되지 않는 점, 그냥 건설 운영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의 흐름도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횡령 또는 어떠한 비리들이 있지 않았는지. 저희는 더 나아가서 2008년부터 시작됐던 자원외교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 사업이 있을 때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 수없이 비행기를 타고 자원외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다녔습니다. 다녔을 때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었던 김신종 전 사장은 항상 수행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과연 이런 정치적인 실세들과의 연결고리들은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상 규명 밝혀져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마 오늘 첫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명박 정부가 벌린 대표적인 자원외교 사업의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의 실상을 알리고 드러나 유혹의 규명을 촉구하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볼레오 동광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자원민족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이 사업에 500억가량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1년 900억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부담한 각종 지급보증 그리고 담보제공까지 포함해서 2조 원 이상을 국민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비가 급증한 데에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볼레오 사업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도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채권은행단의 요구에 따라 무작정 돈만 바치는 일을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망해서 가망이 없는 사업에 2조 원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이득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생조차 암울한 사업 전망을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심지어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사업에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조직적 은폐, 책임 회피, 불법 탈법, 기망과 핵심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선 광물공사의 전현직 사장은 물론
부도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막대한 투자 등의 결정과 자금 송금의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자 각종 법정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사실을 항고하고 있어 공범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권은행 간의 일원으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업은행도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채권 회수에만 몰두했습니다. 강물자원공사의 회계감사기관인 한영회계법인도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6월까지 1년 이상 감사했지만 마치 실무진의 허위 보고와 경영진의 판단 착오인 양 감사 결정을 했습니다.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국민 세금이 계속 볼레오에 송금되고 있는 사실을 방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1차 책임과 포괄 책임이 분명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3명을 경징계하는 꼬리 자르기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 불법 위협 볼레오 종강 사업에 진상 규명과 부실 방지를 해야 할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 혈세 탕진을 방치하고 꼬리 자르기로 지금에 이르게 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네, 더 이상의 국고 손실을 막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매우 절실하며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청문회라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는 MB 해외 자원외교의 진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부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전반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책임한 해외 자원외교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규명될 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차 투명에 드러날 것입니다. 제2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 정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외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고 국정감사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MB 해외 자원외교 청문회를 개최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